안녕하세요. 서귀포 여자고등학교 교사 고동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예체능 계열 실기 전형과 비실기 전형 준비하기를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2025학년도 예체능 계열의 전반적인 특징과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미술, 그 다음에 체육 계열 입시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025 예체능 계열의 같은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 모두 실기 전형과 그 다음에 비실기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도 비실기 전형과 실기 전형이 있고 정시에서도 비실기 전형과 실기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선 먼저 파악하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예체능 계열 모집 인원은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의 11.6%에 해당하는 38,242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수시 전체 모집 인원은 75.6%, 그 다음에 정시의 모집 인원은 24.4%여서 정시에 비해서 수시에서 더 많은 인원을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체능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정시뿐만이 아니고 이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 수시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음악 계열은 감소하였고 미술 체육 계열은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악 계열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219명이 감소하였고요. 미술 계열 모집 인원은 예체능 계열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517명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계열 모집 인원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388명이 증가했습니다. 예체능 계열 정시 모집 인원은 음악, 미술, 체육 계열 모두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악 계열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129명 감소했고요. 그다음 미술 계열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334명이 감소했고요. 체육 계열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216명이 감소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음악 계열 관련된 전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음악 계열은 서양 음악, 그 다음에 국악 또는 한국 음악, 그 다음에 실용 음악, 그 다음에 음악 교육 이렇게 네 가지로 전공 영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음악 계열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시와 정시 모두 실기 전형 선발 비율이 높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그 대부분의 음악 계열 학과가 실기를 거의 60% 이상 반영하고 있으므로 각 전공별로 실기 전형 준비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악 계열 수시 모집의 평가 요소는 실기, 학생부, 수능 최저, 면접 등이 있는데 특히 음악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수능 준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음에 정시 모집은 대부분 실기와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공 영역의 실기 공목은 지정곡 또는 자유곡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대학 내에서도 전공에 따라서 전형 방법이 다르거나 또는 실기시험 일정이 다르므로 학교의 수시 또는 정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서 전공별 모집 인원, 실기 일자 혹은 실기 방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미술 계열 전형과 관련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특징이 서울 내 대학은 상대적으로 정시 모집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 모집 비율이 높은 것이 미대 입시의 특징입니다. 서울 내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략 수시에서 49%, 정시에서 51%로 정시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도 수시 56%, 정시 44%로 정시에서 적지 않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수시 83%, 정시 17%로 수시에서 대부분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소재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의 경우에는 종합 전형과 그 다음에 실기 전형으로 대부분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정시의 경우에는 실기 전형으로 대부분의 모집 인원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으로는 대부분이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선발하며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면접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한 특징은 학생부 종합이나 실기 전형보다 교과 성적 커트라인이 높고 선발 대학도 많지 않으므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가 적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표는 이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미술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은 실기 시험을 보지 않는 비실기 전형이라는 특징이 있고,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뿐만 아니고 미술활동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또는 면접을 응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서류평가는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과 미술활동 보고서 등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정성평가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에서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기 전형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면접을 포함한 단계별 전형이 많이 있고,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 소재 대학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대부분 이제 내신 3등급대 이내여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홍익대학교의 입학 전형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홍익대학교의 미술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단계별 전형으로 운영하면서 2단계에서는 면접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제출 서류로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영역 합의 9로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단계에서 면접을 요구하고 있으며 추가 서류로 미술활동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대 이제 공간 연출 전공의 경우에는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추가 서류로 미술 실적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홍익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중앙대학교의 미술활동 보고서 양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미술 관련 교과 활동을 작성하거나 또는 미술 관련 비교과 활동을 이제 본인이 활동했던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칸이 마련되어 있고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과 수업과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학교 내에서 했던 미술 관련 활동을 기록하는 양식이 있고, 구체적인 양식은 대학교 입학처나 또는 이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한 번씩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술, 수시, 실기 위주 전형의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부분 실기 100% 또는 학생부 교과나 실기 점수를 일정 비율 합산하여 선발하는 전형이 많이 있고요. 대부분 실기 반영 비율이 60% 이상으로 실기 능력 상위권 학생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소재 디자인 계열의 경우에는 내신 3, 4등급, 그 다음에 수도권은 4, 5등급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디자인 계열이 아닌 조각이나 회화 같은 순수 미술의 경우에는 디자인 계열보다 한 등급 정도 낮아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징은 그 서울 소재 디자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우 높은 경쟁률로 인해서 실기 능력이 우수하지 않으면 합격이 쉽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기 반영 비율을 정리한 표인데요. 이런 식으로 수시 실기를 100% 반영하는 비율도 있지만 점점 실기 반영 비율이 줄어들면서 이제 60%, 실기 60%와 나머지는 이제 교과 성적을 합산해 가지고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지원하는 대학의 실기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시 모집의 비실기 전형 또는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정시 모집의 비실기 전형의 특징은 대부분 수능 100%로 선발하지만 이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는 수능으로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단계는 수능 성적,
2단계에서는 미술활동 보고서나 또는 이제 학생부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시 모집 실기 위주 전형의 특징은 우선 실기 위주 전형은 실기 100% 전형도 있고 또는 수능과 실기를 합산해서 보는 경우가 있고 또는 수능 성적으로 1단계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실기를 보면서 2단계 선발을 하는 단계별 전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계별 전형은 1단계에서 3배수를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합격을 하면 최종 경쟁률이 낮아져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2025학년도 국민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인데요. 이런 식으로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고 1단계 성적으로는 이제 수능과 학생부 교과를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통 대학의 모집 요강을 보면은 실질 반영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11.39%,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 88.61%라고 나와 있어서 수능의 비율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실기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미대에서 수학 영역은 반영하지 않거나 또는 타 영역과 비교하여 잘 나온 영역 점수, 이 말은 4개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3개 영역만 반영하는 방식을 보통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대학은 이제 수학 영역을 반영하는 이제 수도권 주요 대학입니다. 건국대 의상디자인학과나 혹은 서울대 디자인과, 그 다음에 중앙대 공예나 산업디자인이나 시각디자인, 실내환경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영역을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육계열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계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을 정량평가하므로 반드시 이제 대학별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을 확인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이 어디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천대의 경우에는 교과 100%로 하는데 국수, 영, 과로에서 사회를 지금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천대 운동재활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스포츠 과학이나 스포츠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수, 영사, 한국사로 지금 과학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각 대학별로 이제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이제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내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밑에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건 2023학년도 성적이어서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가장 최근의 합격 성적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교과 전형임에도 서울여대라던가 그 다음에 한신대 또는 이제 한국체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고사를 함께 반영하고 있으므로 서울여대나 한신대나 한국체대를 이제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대학에서 이제 어떤 실기고사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먼저 이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기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학교 안에서 스포츠 클럽을 한다거나 또는 체육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체육 관련 활동을 통해서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으면 실기 역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원해 볼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면접이 있는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단계에서는 서류로 보통 심사를 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 30% 또는 40%로 그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개 각 4등급을 요구했다면 올해는 이제 2개 합 6등급으로 최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반면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3개 합 8등급에서 3개 합 9등급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실기 우수자 전형의 특징은 체육계열 같은 경우에는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실기의 변별력이 높아서 자신 있는 종목을 평가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통해서 실기 종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같은 종목이라도 측정 도구와 방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의 급간 역시 다른 만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실기고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런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을 앞둔 시점에 보통 실기시험이 치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잘 하면서 이 학업에 좀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수시 실기 우수자 전형이 조금 대학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각 대학별로 지금 보면은 실기 종목이 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태권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대학교는 뭐 10m 왕복, 그다음 메디신 볼, 그다음에 어떤 대학교는 뭐 배근력, 어떤 대학교는 뭐 중량 메고 달리기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종목들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내가 잘하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보통 많은 대학이 수능과 실기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능 성적에 따라서 희망하는 대학을 지원하고 나의 실기 능력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는 것이 정시 모집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비실기 전형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선호하는 대학일수록 수능 반영 비율이 높아가지고 수능 성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 수시 실기 전형과 유사하게 대학마다 실기 종목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실기 종목을 반영하는 대학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각 군별, 그러니까 가나 다군별로 유사한 실기 종목을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한다면 좀 많은 종목을 준비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실기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100%로 보통 이제 반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대라거나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서류를 조금씩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시 모집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능 성적과 실기를 같이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밑에 있는 표는 이제 정시 모집의 가군 주요 대학의 전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수능 70, 실기 30, 그 다음에 뭐 수능 40, 교과 20, 실기 40, 그 다음에 뭐 수능 49, 실기 51 이렇게 해서 각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 방법을 운영하고 있고요. 각 대학별로 요구하는 실기 종목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뭐 높이뛰기, 뭐 농구, 뭐 지그재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스포츠 산업 레저 같은 경우에는 20m 왕복, 그 다음에 서전트, 뭐 제자리 멀리뛰기, 골미슛 같이 각 대학별로 요구하는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는 종목이 무엇인지 어떤 종목에 응시하면 유리할지를 파악을 하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 학생의 같은 경우에는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데이 포털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대학의 입시 정보를 종목, 대학, 전형, 인정 대회별 유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체육특기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이트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예체능 계열 전형을 요약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예체능 계열 전형은 수시와 정시 모두 실기 전형과 비실기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전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제 그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악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 모집 모두 실기 전형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므로 실기 준비가 거의 필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 계열 입시의 경우에는 서울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수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에서 대부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미술활동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혹은 2단계에서 면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수시 실기 위주 전형의 경우에는 실기 반영 비율이 대부분 60% 이상이고 경쟁률이 매우 높으므로 실기 능력이 우수해야 합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시 실기 위주 전형의 경우에는 실기 100%, 그다음에 수능 실기를 동시에 반영하는 전형, 그다음에 수능 성적으로 1단계를 선발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실기를 보는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계열 입시의 경우에는 학생의 성적, 내신이나 수능에 따라서 희망 대학을 지원하고 생기부의 역량이나 또는 면접 실력 또는 실기의 경쟁력에 따라 가지고 합격이 좌우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일반 계열 종합전형 준비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실기 전형의 경우에는 학교별 실기평가의 영향력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어떤 종목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내가 어떤 종목을 응시해야 하는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실기 성적을 합산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선호하는 대학일수록 이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2025학년도 예체능 계열 전형 관련된 강의를 마치려고 하고요. 예체능 계열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